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잉 그라운드를 넘어 홀을 향해 가는 필드의 여정에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관문, 숏게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제 즐거운 숏게임이 시작된다. 안녕하십니까, 배서구입니다. 스포츠 가운데 골프만큼 변수가 많은 게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골프장의 상황이 다 다르고요. 바람의 방향과 세기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데다 잔디나 벙커의 구질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게다가 늘 바뀐다면 코스를 공략하는 전략도 이에 맞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0야드의 샷에 대한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정확한 공략법을 세울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멋진 숏게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50야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50야드 거리의 샷입니다. 이 50야드는 파5에서 투어 선수들이 세 번째 샷을 할 때 버디를 잡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50, 40야드 샷이고, 또 우리 아마추어 주말 골프들이 파4에서 티샷을 미스하고 세컨샷을 잘 못 쳤을 때 나머지 서드샷에서 남은 거리도 대략 50야드 샷입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버디를 잡기 위해서 50야드의 샷은 필수적으로 연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주말 골퍼들은 이 50야드의 샷을 정복하지 않고는 결코 좋은 스코어를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50야드 샷이 왜 어려운지, 또 왜 실수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인데요. 주로 이 50야드 샷은 파5에서 지금 제 보는 앞쪽으로 호수가 있고 그린의 여유가 별로 없는 곳에 핀이 위치하고 있죠. 이럴 때는 볼을 높이 띄워야 되는데 주로 주말 골퍼들이 실수하는 요인은요. 잘 한번 보시죠. 자, 대부분 다 경우에 한결같이 스윙을 풀스윙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임팩트 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이 상태로 스윙하면은 그린을 넘길 것 같으니까 크게 올리면서 이렇게 짧게 끝나고 말이죠.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50야드 샷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스윙의 크기부터 연마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로 자리 잡습니다. 자, 50야드의 샷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 제가 지금 볼 앞에 서 있을 때 이 볼의 위치가 시계 방향의 6시 방향이고 7시 방향, 8시, 9시, 9시는 정확하게 제 바지 주머니 오른쪽 선, 이 라인이 9시입니다. 이 각도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해서 정확하게 샤프트와 제2M8, 이것이 9시 각도, 즉 L자가 되는 거죠. 이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숏게임의 원리라는 것은 백스윙 크기보다 피니시는 항상 커야 하기 때문에 이 스윙, 9시 스윙의 크기에서 높이 올려주는 것이 정확한 50야드의 샷입니다. 자, 이럴 때 프로 골프들은 클럽 선택 60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주말 골프들은 60도 클럽을 사용하지 않죠. 자, 이 60도 클럽은 40야드, 50야드, 60야드 이내에서 볼을 높이 띄워서 9시 각도의 스윙에서 높이 띄울 때 정확하게 볼 탄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60도 웨지가 없다면 제가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스윙 크기를. 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주시해야 될 부분이 그립의 끝이 대부분의 주말 골프들은 어헤드에서 이 왼쪽 무릎 쪽에 와 있는데 이것은 잘 못됐습니다. 왼쪽 무릎을 열게 될 때는 클럽 페이스가 쉽게 열리게 되면서 임팩트 순간 카팅, 즉 아웃사이드 인으로 깎일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립을 잡았을 때 그립 끝이 배꼽을 향하는지
확인하시고 볼을 높이 뛰어야 하기 때문에 볼을 자신의 중앙, 스탠스의 중앙에서 약간 볼 한 개 정도 왼쪽으로 둔 상태에서 그립을 잡습니다. 자, 이럴 때, 자, 항상 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이 샷을 할 때는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는지, 이것이 골프를 잘할 수 있는 4대 요소 중 하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샷을 하기 전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숨을 크게 한번 들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자, 보시죠. 배꼽을 두고 자, 백스윙 크기는 9시에 끝납니다. 이랬을 때 그립의 끝 부분이 지면을 향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들릴 경우 나면은 벌써 오버스윙이 돼서 임팩트 순간 감소이 됩니다. 자, 보시죠. 자, 볼이 높이 떠서 그린에 낙하된 다음에 많이 굴러가지 않죠. 이 60도 이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절대 스윙은 쉽게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백스윙은 천천히. 이 샷을 실수하는 요인이 백스윙 할 때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죠. 오른손을 사용하게 되면 스윙이 빨라지고 스윙이 빨라지면 절대적으로 감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스윙은 천천히 갔을 때 임팩트 순간 가속이 되면서 높이 하이 피니시를 할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백스윙 할 때 오른손을 쓰게 되면 스윙이 빨라져서 정확한 샷을 가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죠. 천천히. 네, 높이 올려주면 볼은 틀림없이 높이 올라가서 많이 굴리지 않고 쉽게 핀에 근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야드샷) 공략하기. 볼의 위치는 6시 방향, 스윙은 9시 방향에서 시작한다. 클럽의 샤프트와 클럽을 잡은 왼팔이 직각을 이루어야 한다. 항상 피니쉬는 백스윙보다 크게 한다. 그리고 어드레스 시 그립의 끝은 자신의 배꼽을 향하게 한다. 만약 여러분들이 60도 웨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자, 56도 샌드 웨지는 분명히 갖고 있을 테니까요. 56도를 사용합니다. 56도의 이 샤프트에서 로프트 이 각도가 56도와 60도 차이는 4도이기 때문에 4도의 각도는 대략 똑같은 스윙에서 10야드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56도 클럽을 사용할 때는 자, 제 그립 잡은 위치 잘 보시죠. 똑같은 스윙입니다. 이 56도는 그립 끝에서 2cm 정도로 내려잡습니다.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불필요하게 스윙이 커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스윙에서 단지 60도가 아니고 56도이기 때문에 그립만 짧게 내려잡은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스윙은 똑같습니다. 네. 그립을 짧게 컨트롤하는 것이 이 샷을 성공시키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죠.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립을 잡은 손이 대부분 다 자신의 스윙 모습을 거울 앞에 보시면 한결같이 손이 어헤드 됩니다. 손이 어헤드 됐을 때는 그립 페이스가 실제 56도보다는 낮아져서 52도의 각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립을 어헤드한 상태에서는 백스윙이 어김없이 인사이드 돌아갑니다.
인사이드 돌아간 상태에서 그립 페이스가 임팩트 순간에 직각을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숏겜을 구사할 때 특히 그린 주위에서 우리가 칩샷, 피치핸드 런샷이나 볼을 띄운 다음에 핀을 향해서 굴러가게 할 때는 손을 어헤드해서, 어헤드하는 목적은 그런 로프트를 더 낮추기 위해서 하는 이유에 티샷을 한다든지 세컨샷을 한다든지 특히 이런 피치샷, 높이 띄우는 샷을 할 때는 그립 끝이 반드시 배꼽으로 향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올리죠. 올리면은 쉽게 핀에 근접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백스윙을 짧게 하고 피니시를 높게 합니다. 자, 이럴 때 숏게임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뭐냐면은 티샷에서 우리가 드라이브 샷을 날릴 때는 페어웨이가 넓기 때문에 별 크게 해답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 50야드 이내의 샷에 들어가면은 핀에 근접시켜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임팩트 후에, 자 보시죠, 임팩트 때 머리가 앞으로 나갑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클럽 헤드가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뒷땅을 친다든지 또 아니면 타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샷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L자 스윙에다 피니시는 만세 부르듯이 높이 올린다고 했습니다만은 이럴 때 병행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머리입니다. 이 머리가 임팩트 후에 반드시 자신의 오른쪽 힙 뒤에 남아 있어야지, 이게 머리가 나가게 되면은 뒷땅을 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많은 아마추어 골프들이 실수하는 핵심 요인이 백스윙에서 임팩트 후에 이렇게 손을 돌리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유행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주말 골프들이 임팩트 후에 이렇게 손을 벌리는데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립을 잡은 오른손이 타깃을 향해서 높이 이렇게 뻗어주면서 계속 왼팔과 오른팔의 삼각 구조를 유지시키면서 올려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56도) 외주로 50야드 샷 공략하기. 56도 외지 샷은 그립 끝 2cm까지 내려졌고 60도 외지 샷과 같은 방법으로 스윙한다. 프로 골퍼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가장 연습 시간에 많은 활약하는 샷이 바로 50야드의 거리입니다. 이 50야드 거리는 파5에서 세 번째 샷을 핀에 붙였을 때 프로 선수에게는 버디를 잡을 수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말 골프들은 파4에서 실수했을 때, 세컨 샷을 실수했을 때 세 번째 남는 샷이 또 4, 50야드 샷이기 때문에 이 샷을 성공하면은 파도 잡을 수 있고 또 스코어를 줄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죠. 그런데 많은 골프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한 사람의 캐디가 네 사람을 서빙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감을 받아내지 못하고 그냥 추측으로만 하기 때문에 샷을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50야드 샷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클럽을 사용할 것인지 또 어떤 스윙의 크기와 어떤 피니시 종류를 해야 되는지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10야드 앞에 가는 40야드 지점에서 어떤 샷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남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리를 기계로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핀까지 40야드의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0야드의 샷은 거의 50야드의 거리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만은 차이점은 바로 백스윙의 크기입니다. 자, 보시죠. 자, 50야드 거리에서는 60도 웨지를 가지고 정확 9시 스윙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시계 방향 6시에서 7시, 8시, 9시라 그러면은 8시 스윙입니다. 자, 그러면은 L자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립이 잡은 왼손이 무릎과 주머니 사이의 크기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많은 주말 골프들이 40야드든 50야드든 60야드 상관없이
스윙 크기는 똑같이 하면서 피니시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더핑이나 타핑의 요인이 됩니다. 자, 스윙 크기를 보시죠. 자, 여기에서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 끝납니다. 상당히 짧아졌죠. 이 상태에서 피니시는 마찬가지로 높이 올려진 샷입니다. 한번 보죠. 네,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높이 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볼의 위치입니다. 대부분의 주말 골퍼들이 볼을 오른쪽 가슴에 두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두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자, 그린의 여유가 별로 없는 곳에서 핀이 위치하고 있고 또 높이 띄워서 볼을 빨리 정지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볼을 스탠스의 중앙이 아니고 스탠스에서 볼 한 개 정도 왼쪽,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 가슴이 스타트되는 부분에 두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에서 임팩트 지점에서 볼이 좀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죠. 이 상태에 각대 내려오면서 클럽 페이스가 커질 때 볼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볼이 쉽게 볼을 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띄우기 위해서 클럽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것이 아니고 볼의 위치만 왼쪽이 되면 쉽게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 로프트가 커지기 때문에 피니시만 높여주면 충분히 짧은 백스윙이지만 높은 백스윙 피니시로 공이 뜰 수밖에 없거든요. 자, 한번 보죠. 자, 왼쪽입니다. 그림은 짧게 내려잡고, 자, 8시 스윙이죠. 스윙은 8시죠. 네, 이렇게 했을 때 볼은 높이 올려서 그린에서 많이 굴리지 않고 핀에 근접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야드샷) 공략하기. 볼은 6시 방향, 그립을 잡은 손은 50야드 샷보다 각도를 크게 한다. 어드레스 시 플레이어의 머리는 공보다 뒤쪽, 즉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볼의 위치는 스탠스 중심에서 약간 왼쪽에 둔다. 그리고 백스윙의 크기는 줄이고 피니쉬는 크게 한다. 불필요한 오버스윙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어 선수들은 이런 연습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이 검지 손가락을 그립을 잡았을 때 이렇게 세워봅니다. 자,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은 이 검지 손가락이 하늘로 향하는지 안 하는지, 이 50야드의 샷의 성공 비결은 불필요한 오버스윙을 방지하고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계 방향 9시 스윙, 여기서 이렇게 해서 L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거든요. 이 샷은 이 크기에서 높이 올림으로써 충분히 스윙 아크 크게 할 수 있는데, 오버 스윙을 하면서 짧게 하는 것은 타핑이나 더핑이 되는 요인입니다. 정확하게 그립이 지면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검지 손가락을 올려 잡고 하늘을 향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자꾸 해보죠. 이렇게 이러면 곁눈으로 이 손가락 끝이 하늘을 향하는지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다시 그 느낌을 잡고 스윙하죠. 네,
자, 이렇게 올렸을 때 핀에 쉽게 근접하는 겁니다. 40야드, 50야드 볼을 높이 띄우는 피치샷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미국의 숏게임 아카데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백스윙의 크기, 정확한 백스윙의 크기를 갖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볼을 시계 방향 제 바로 앞에 있는 것을 6시로 보고 그다음 7시, 8시, 9시. 9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오른쪽 주머니 선상에 있고 10시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6시, 7시, 8시, 9시, 10시 스윙 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6시에서 자, 제가 지금 40야드 샷은 8시. 이 그립을 잡은 왼손이 시계의 8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 여기에서 다음에는 9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시는 이렇게 됩니다. 숏게임은 10시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주말 골퍼들이 스윙 크기가 풀스윙, 12시 스윙입니다. 자, 이것은 정확한 거리감, 40야드, 50야드 샷을 하기 위한 불필요하게 큰 오버스윙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연습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어드레스한 볼 앞을 6시를 기준해서 7시, 8시, 9시 스윙 크기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잘 판단하고 스윙 크기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8시죠. 8시는 그립을 잡은 왼팔이 직각보다는 훨씬 아래로 나와 있죠. 자, 이 자세는 사실 어찌 보면 미니 스윙이기 때문에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예 백스윙을 하지 말고 이렇게 8시 포즈를 잡은 다음에 거울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피니시만 올리는 거. 피니시는 똑같거든요. 자,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스탠스의 폭인데 이 샷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왼발과 오른발 사이에 한 30cm 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탠스가 너무 넓게 쓰면은 백스윙 할 때 불필요하게 테크웨이를 낮게 가죠. 40야드, 50야드의 스윙의 플랜은 바로 이렇게 올리는 U 타입이죠. 바로 올리기 위해서는 스탠스가 넓게 되면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스탠스는 왼발과 오른발의 폭이 대략 30cm 폭으로 했을 때 쉽게 업라이트 바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스탠스는 좀 좁히고 너무 좁히면 또 균형이 흐트러지니까 대략 30cm 폭을 한 다음에 8시 스윙을 했을 때 정확한 스윙의 크기로 40야드 샷을 쉽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각도 보시죠. 자, 그립은 조금 내려잡고 스탠스 폭은 30cm를 잡고 머리 위치는 볼 뒤로 두고 백스윙은 정확하게 8시 여기서 끝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볼을 높이 띄워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야드, 50야드 샷 정복을 위한 연습. 오른손 검지를 세워 손가락이 하늘로 향하도록 하는 스윙 연습을 한다. 6시 방향을 시작으로 1시간 간격으로 볼을 둔다. 40야드 샷은 그립을 잡은 왼손이 8시 방향. 50야드 샷은 9시 방향, 즉 거리에 따라 백스윙이 커진다. 50야드의 거리는 파워스윙을 구사하는 젊은이들만 즐기는 샷이 아닙니다. 비거리가 아니고 정확도이기 때문에 작년의 골프들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50야드의 샷 덕분입니다. 항상 연습장에서 드라이브 샷만 날리지 말고 이 50야드의 거리 샷만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70대, 80대 스코어를 칠 수 있는 좋은 골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티잉 그라운드를 넘어 홀을 향해 가는 필드의 여정에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관문, 숏게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제 즐거운 숏게임이 시작된다. 이 숏게임의 비결은 가능한 낮게 굴려서 핀에 근접시키는 것을 일조로 치고, 두 번째는 중간 높이 스윙 크기로서 핀에 근접시키는 피치 앤 런 샷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주말 골프들은 그린 주위에서 무조건 피칭 웨지나 또는 샌드 웨지로 띄워서
핀에 근접시킴으로써 스코어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린 주위에서 백스윙을 크게 하지 않은 중간 높이의 피치핸들 런샷으로 핀에 근접시키는 기술샷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프로 골프들이 그린 주위에서 하는 샷 많이 보셨죠? 56도 샌드웨지입니다. 프로 골프들과 주말 아마추어 골프들의 차이점은 프로 골프들은 정확한 거리와 핀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클럽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프로 골프들은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샷을 날리기 때문에 어떤 클럽을 사용하든 거의 신기에 가까운 샷을 구사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말 골프들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연습장 찾기 어려운 실정에서 벌써 프로 골프와 아마추어 골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 골프들은 핀의 여유에 따라서 본을 높이 띄우고 낮게 굴려서 클럽 선택을 다양하게 하지만은 아마추어 골프들은 무조건 그린 앞에 가면 피치샷, 즉 샌드웨지나 피칭 웨지로 공을 높이 띄워서 핀에 근접시키려만 하고 또 화면을 통해서 멋진 프로 선수들의 백스핀을 구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불필요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그린 앞에 벙커나 어떤 해자드도 없는 아주 고운 페어웨이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막연하게 피칭 웨지나 샌드 웨지를 잡는 것은 도리어 실패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 피치핸드 런샷, 즉 샌드 웨지를 백스윙을 크게 드는 샷이 아니고 백스윙 크기를 허리 높이에서 끝나서 허리 높이로 타겟을 향해 뻗어주는 피치핸드 런샷을 구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56도의 샌드웨지 대신 44도의 9분 아이언을 쓰십니다. 여기서는 대략 핀까지 그린 한번 측정해 보면은 55야드 정도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린 앞에 아무런 굴곡이나 벙커나 또는 해자드가 없는 이런 평탄한 이 지역에서 굳이 볼을 높이 띄워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44도의 9번 아이언 스윙 한번 보시죠. 자, 9번 아이언을 그린 입구에 떨어뜨려서 원 바운스를 한 다음에 핀을 향해서 굴러가게 하는 샷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볼 위치는 스탠스 폭은 자신의 어깨보다 조금 좁은 한 30cm 정도 폭을 하고 볼은 오른쪽 가슴 아래 두고 그립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숏게임은 파워가 아니고 정확도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더 핵심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짧게 내려잡고 클럽을 쉽게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짧게 내려잡고 자, 백스윙 크기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백스윙은 여기서 끝납니다. 자, 여기서 끝나서 임팩트 후에 팔로우를 타겟을 향해서 이렇게 좀 뻗어주는 거죠. 자, 보시죠. 정확하게 핀에 붙진 않아도 충분히 원팟, 최소한 투팟 거리에 10m 이내에 핀에 근접할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백스윙 크기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자, 여기입니다. 이 높이는 클럽 헤드가 자신의 무릎보다 약간 높은 정도죠. 여기에서 임팩트 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립을 잡은 오른손이 타겟을 향해서 쭉 이렇게 뻗어주면 되죠. 다시 한번 보죠. 그린 입구에 낙하시킵니다. 네,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을 가격할 수가 있고 거의 핀에 가까이 근접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56도의 샌드샷,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지만은 56도의 샌드샷으로 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백스윙 크기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런데도 아마추어 주말 골프들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클럽 헤드가 엄청나게 멀어지죠, 볼에서. 자, 이 크기와 9번 아이언의 백스윙 크기가 여기죠. 실질적으로 클럽 헤드가 볼에서
여기에서 치는 것과 여기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숏겜은 정확도거든요. 특히 이런 샷을 할 때는 핀에 근접시켜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누구나 긴장합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백스윙이 이렇게 클 때는 어김없이 뒷땅을 치고 맙니다. 샷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핀에 근접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숏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무조건 프로 골프들이 55야드 그린 주변에서 샌드나 피칭 웨지를 든다고 해서 무조건 카피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상을 판단하고 클럽을 선택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스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핀까지 60야드의 거리에서의 피치앤런 샷. 샌드웨지보다 44도 9번 아이언을 선택한다. 스탠스 폭은 30cm로 잡는다. 볼은 오른쪽 가슴 아래에 둔다. 그립은 짧게 잡고 백스윙은 무릎 정도 높이의 크기로 한다. 네, 이번에는 핀 전방 80야드 지점으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이 80야드 지점에서 56도의 샌드웨지로 풀스윙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린 전방에 아무런 해저드도 없고 또 그린 입구가 마치 그린처럼 평탄한 이런 지역에서 과연 주말 골프들이 프로 선수들이 즐겨하는 56도의 피치샷 풀스윙을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자, 프로 스윙들이 하는 스윙을 보죠. 네, 이렇게 9시 스윙 크기로서 하이 피니시에서 피치샷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샷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필드에 갈까 말까 하는 주말 골프들은 프로 골프처럼 하루에 1000개의 볼을 치면서 완전히 기계처럼 익숙해진 스윙을 구사하는 선수들과 비교해서 무조건 따라 카피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90년대 초반 우리 교과서 스윙으로 불렸던 영국의 닉 팔도 선수 1m 90의 장신 교과서 스윙을 1m 60 내지 70의 동양 체격인 골프들이 무조건 1m 90의 키 은희의 스윙을 카피한 적이 있는데 참 잘못된 거죠. 무조건 카피해서
프로 골프 스윙을 따라 하기보다는 이럴 때 일주일에 한 번 익숙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말 골프들은 프로 골프들처럼 56도의 클럽으로 크게 정확한 스윙을 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제가 조금 전에 60야드 지점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번에는 8번 아이언으로 백스윙 크기를 무릎에서 다시 왼쪽 무릎보다 조금 높게 쭉 뻗어주는 이런 스윙을 구사했을 때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아이언 한번 볼까요? 자, 8번 아이언은 이 36도의 로프트 각도이기 때문에 일단 백스윙 크기를 무릎까지 했을 때는 많이 물론 뜨지 않고 굴러가게 됩니다. 자, 한번 보죠. 마찬가지로 스탠스 폭은 30cm 폭을 잡고 볼의 위치는 자신의 오른쪽 가슴 아래 두고 그립은 짧게 내려잡고 가볍게 대략 자신이 잡을 수 있는 힘이 30% 정도 잡고 그린 입구를 향해서 스윙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백스윙이 짧기 때문에 우선 정확하게 볼을 가격할 수가 있고 특히 핀에 붙여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땐 누구나 긴장하게 되죠. 긴장한 상태에서는 스윙이 크면 클수록 뒷땅을 많이 쳤고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뒷땅을 때려서 더핑을 하고 또는 파5에서 세 번째 샷에서 붙이면 버디도 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터핑을 해서 볼을 그린에 넘겨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서 더블보기 한 쓰라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이런 홀에서 더블보기로 스코어를 마감하고 나면은 다음 홀 티샷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버디를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8번 아이언, 36도의 8번 아이언으로 무릎까지 하는 피치앤런 샷을 구사하는 것이 훨씬 더 실수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백스윙 크기입니다. (80야드) 거리이지만은 로프트가 낮은 샌드웨지 대신 8번 아이언이기 때문에 무릎에서 무릎까지 치는 동안에 스윙 자체는 상체의 힘, 즉 왼팔과 어깨로서만 구사하는 스윙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체를 움직이게 되면은 뒷땅이나 또는 더핑이나 터핑을 할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백스윙과 임팩에서 팔로우까지 구사하는 동안에 가능한 하체를 고정시켜서 백스윙 하는데 하체 움직임을 억제하면 훨씬 더 정교한 샷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죠. 하체자 보시죠. 네,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하면은 로프트가 낮기 때문에 그린 입구에 떨어져도 충분히 온그린 시켜서 최소한 투팟으로 파는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파5에서 파를 하느냐 더블보기 하느냐 이것이 하이 핸디캡과 로우 핸디캡의 차이기 때문에 그린 주위에서 무조건 로프트가 큰 샌드웨지나 피칭 웨지로 띄워서 건집시킨다는 생각보다는 짧은 백스윙으로도 실수를 완화시켜서 쉽게 핀에 붙여서 파를 잡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의 스코어는 분명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핀까지 80야드의 거리에서의 피치 런샷. 36도 8번 아이언을 선택한다. 그립은 짧게 잡고 백스윙을 작게 한다. 스윙을 할 때 하체를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그린 전방 60야드 지점에서 볼이 위치가 발보다 아래에 있는 이런 러프 지역에 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이 러프 속에 깊이 파묻혀서 볼이 잘 보이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샌드웨지 샷보다는 7번 아이언으로 피치앤런 샷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수를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프로 골퍼들은 이런 경우에 많은 연습량이 있기 때문에 56도의 샌드웨지로 스탠스 폭을 넓히고 하체를 굳건히 견고히 한 다음에 짧은 백스윙으로 팔로우를 크게 하면서 이런 샷을 리커버 할 수 있지만, 자, 한번 보시죠. 자, 가까이 있어서. 자, 이런 크기, 백스윙 크기로. 네.
피니시 하는 동안에 스윙이 무너지지 않고 스윙을 끝낼 수는 있죠. 자, 이렇지만은 자, 이 주말 골퍼들이 볼의 위치가 발보다 아래에 있는 데다가 볼이 러프에 빠져 있을 때는 우선 체중의 균형 잡기도 상당히 어렵죠. 이러다 보니까 스윙이 급해지고 임팩트에 넘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실수하고 맙니다. 제가 프로 골프와 아마추어 골프의 차이를 연습량이 있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프로 골프들은 하루에 1000개 정도의 연습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규정이 무너지지 않고 잘 스윙을 할 수가 있죠. 오랜 연습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이런 균형이 볼의 위치가 발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모든 체중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럴 때는 발끝보다는 발 뒤꿈치에 힘을 줘서 조금 앉는 기마 자세로 한 다음에 스윙을 아주 천천히 이렇게 해서 스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보다는 차라리 볼이 깊이 빠져 있지 않는다면은 자, 이 라프 지역에서도 56도 샌드보다는 제가 60야드, 80야드에서의 피치 앤 런사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때보다는 스탠스를 조금 더 넓히고 볼은 오른쪽 가슴 아래 두고 7번 아이언으로 그립을 짧게 내려잡고 백스윙을 이렇게 하면은 우선 볼이 발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균형이 앞으로 쏠려서 올바른 스윙을 구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스탠스 폭을 넓혀서 하체를 견고히 한 다음에 7번 아이언으로 그립을 짧게 내려잡고 백스윙의 크기를 샌드웨지처럼 올리는 것보다는 무릎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 정도 피니시를 하면은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쉽게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지와 거의 같은 방법인데 단지 러프 지역이기 때문에 클럽을 8번 대신 7번을 쓰고 그립을 30% 힘이 아니고 자신이 잡을 수 있는 50% 힘을 정도 잡고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구사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된 샷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러프 지역의 프로 골퍼들이 56도나 60도의 클럽으로 높이 띄우는 샷보다는 이렇게 주말 골프들은 볼이 러프 속에 깊이 파묻혀 있지 않는다면은 8번 대신 7번 아이언으로 그립을 짧게 내려잡고 50%의 힘으로 자, 백스윙은 천천히 이렇게 하면은 일단 온그린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프로 골프 스윙을 따라 하기보다는 이렇게 러프 지역에 볼이 발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이런 다운힐 경사에서도 스탠스 폭만 넓히고 그립을 짧게 내려잡고 샌드웨지 대신 7번 아이언으로 백스윙을 크기를 무릎으로 끝나는 스윙을 했을 때 충분히 온그린 시켜서 스코어를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핀까지 60야드 경사도 지점에서의 피치의 런샷. 샌드위치보다 7번 아이언을 선택한다. 발 뒤꿈치에 힘을 준다. 그립은 50%의 힘으로만 잡는다. 보통보다 스탠스를 넓게 선다. 역시 백스윙의 크기는 작게 한다. (60야드) (80야드) 그린 주위의 피치샷을 구사할 때 기술적인 요인이 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이 백스윙을 하는 동안에 타겟, 비구선의 반대 방향으로 클럽 페이스를 얼마만큼 직선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다 풀스윙 할 때 인사이드에서 인으로 돌리는 이런 스윙에 익숙한 골퍼들이 백스윙 하는데, 자, 타겟 방향으로 정확하게 제가 드라이브를 눕혀 놓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백스윙 할 때 대부분 다 이 선을 벗어나서 인사이드 돌리게 됩니다. 백스윙을 돌린다는 것은 상체를 쉽게 고일해서 파워를 얻기 위한 스윙을 할 때 대부분 다 백스윙을 인사이드 돌리지만은 숏게임은 파워 스윙이 아니고 정교함을 구사하는 샷이기 때문에 백스윙 할 때 절대로 돌리지 말고 비구선의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샵들을 눕혀놓고 백스윙을 할 때 많이 돌아가지 않게끔 이렇게 직선으로 받는 연습을 해보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팩트 후에 클럽 페이스가 타겟을 향해서 따라가야지 대부분 다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이럴 때 돌릴 때 이 손목이 꺾이면서 볼이 왼쪽은 또는 오른쪽으로 방향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임팩트 후에 클럽 페이스를 타겟으로 쭉 뻗어주는 연습인데,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항상 숏게임 시간에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이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 올린 다음에 백스윙을 해서 임팩트 후에 정확하게 검지 손가락이 타겟을 가리키는 연습. 이것은 시각적으로 충분히 임팩트에 보이거든요. 손가락이 어디로 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연습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교한 샷을 구사하는 데 필요한 연습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거울 앞에서 이 검지 손가락을 놓고 타겟으로 가서 쭉 뻗어주는 거. 이랬을 때 오른팔에 타겟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다소 탑핑이 되든 더핑이 될지라도 핀에 붙느냐 안 붙느냐 차이지 분명히 온그린 시켜서 투펫 이내의 거리에 근접시킬 수가 있습니다. 피치샷을 구사할 때 기술적인 요인 점검하기. 바닥에 클럽을 놓고 백스윙을 할 때 상체를 돌아가지 않도록 연습한다. 임팩트 후 클럽 페이스가 타겟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검지손가락을 세워 그립을 잡는다. 검지손가락이 항상 타겟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눈으로 항상 검지손가락의 방향을 확인한다. 여러분 잘 보셨죠? 숏게임 그렇게 생각한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멋있게 쳤느냐보다도 어떻게 몇 타 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그린 전방 60야드, 80야드 지점에서 프로 골프들이 절기하는 110핀을 먹이기 위해서 56도의 샌드나 60도로 높이 띄우는 샷, 참 멋있지만은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필드에 나가는 주말 골프들은 백스윙을 짧게 하는 미니스윙, 즉 백스윙의 크기가 무릎에서 끝나는 피치 앤드 런 샷을 구사할 때 훨씬 더 실질적이고 스코어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프로 골프를 카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이고